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구일까입니다.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미래를 바꿀 6가지 핵심 기술 테마를 심층 분석해 왔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들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짚어보자면 저희는 AI의 두뇌인 AI 컴퓨팅 태블릿, 즉 반도체,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과 AI의 심장인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죠. 맞습니다. AI가 똑똑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하려면 결국 더 많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했었죠. SMR, 소형 모듈 원전이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에너지 인프라 없이는 AI 혁명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프라 위에서 AI가 어떻게 현실 세계와 융합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생성형 AI의 환각 문제, 로봇과 자율주행, 바이오테크 혁신 같은 주제들이었죠. 저희의 핵심 투자 전략 기억하시나요? 바로 곡괭이와 청바지 전략이었습니다. 화려한 AI 서비스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도 이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것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누구일까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드디어 AI 전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2025년 현재 AI 시장은 단순히 우리 모델이 더 똑똑하다는 잠재력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이젠 실제 돈을 버는 비즈니스, 즉 글과 그림, 음악, 영상을 만들어내는 콘텐츠 생성 AI와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콘텐츠 생성 AI라면 우리가 몇 마디 키워드만 던져주면 소설을 써주고 멋진 그림을 그려주고 심지어 작곡까지 해주는 그런 창의적인 파트너를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 이른바 겨인들의 패권 다툼으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연합, 구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기업들이죠. 이들은 각자 가진 강력한 생태계와 독점적인 데이터를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신들의 전쟁이네요. 오늘 이 거인들의 전략을 하나하나 해부해보고 또 이 판을 흔들고 있는 파괴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격전지는 어디인지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일까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짚어보죠. 저희 너디 오라클의 투자 대시보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LLM 전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대시보드가 저희의 핵심 관점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별점 5개를 받은 기반 인프라 영역을 보시죠. 엔비디아, TSMC 같은 기업들입니다. 어떤 AI 모델이 이기던 이들의 반도체와 장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변동성이 낮은 투자처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래 별 4개인 플랫폼 및 생태계는 MS,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강력한 사업에 AI를 통합해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죠. 안정적인 성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폐쇄형 모델이나 메타가 주도하는 개방형 모델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서 아직 승자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적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고려하거나 신중한 관망이 필요한 고위험, 고수익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결론은 섣부른 승자 예측은 금물. 핵심 인프라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본 투자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영역은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거군요. 이 대시보드는 오늘 방송 내내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최종 투자 전략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터 분석에 들어가 볼까요? 이 LLM을 포함한 생성형 AI 시장, 지금 얼마나 크고 언제쯤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시장이 될까요? 시장조사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생성형 AI 시장은 2024년 약 670억 달러, 약 90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35% 이상 성장해 2030년에는 4천억 달러, 즉
약 54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기에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돈이 몰렸다면 2025년을 기점으로 실제 기업들이 돈을 내고 쓰는 B2B SW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나 AP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기술에서 돈 버는 기술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네요. 투자 시점으로 보면 지금이 바로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거인들, 빅4를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역시 시장을 열어젖힌 오픈 AI와 그 파트너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픈 AI와 MS 연합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최고 성능의 모델로 시장을 압도하고 MS의 막강한 기업 생태계에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GPT-4 그리고 그 후속 모델들은 계속해서 성능 벤치마크에서 1위를 차지하며 AI 이꼴 오픈 AI라는 인식을 굳히고 있죠. MS의 역할이 결정적이군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윈도우, 오피스, 그러니까 MS365, 팀즈에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GPT를 심어버렸으니까요. 이건 사용자가 다른 AI를 써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록인 효과죠. 바로 그겁니다. MS는 단순히 AI 기능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창작 활동 자체를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가두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의 1,000억 달러, 약 135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건 다른 경쟁자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컴퓨팅 파워로 기술 격차를 아예 넘사벽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럼 이 강력한 도전자에게 맞서는 두 번째 선수, 구글은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구글의 무기는 데이터와 플랫폼입니다. 구글은 검색, 안드로이드, 크롬, 유튜브, 지메일, 구글 독스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데이터를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에 계속 공급하면서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극히 개인화된 콘텐츠 생성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구글이 가진 해자, 즉 경쟁자들이 넘어올 수 없는 성벽이군요. 예를 들어 제가 구글 검색으로 여행 정보를 찾고 구글 포토에 사진을 올리면 구글 AI는 저의 취향을 완벽하게 학습해서 다음번엔 제가 좋아할 만한 여행 블로그 초안이나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 식이죠. 맞습니다. 모델 자체의 성능만 보면 오픈 AI의 GPT와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이 데이터와 플랫폼 생태계가 결합했을 때 나오는 시너지는 구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용자가 구글 생태계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힘이죠. 자, 세 번째 선수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안전성을 기치로 내센 안트로픽입니다. 안트로픽은 오픈 AI에서 AI 안전에 대한 이견으로 나온 사람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클로드 모델은 처음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죠. 특히 AI가 거짓말을 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하는 환상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보고서나 법률 문서처럼 정확성이 아주 중요한 전문적 컨텐츠를 생성하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거군요. 일종의 프리미엄 전략이네요. 네, 클로드3 같은 최신 모델은 20만 단어, 책 한 권 분량의 엄청난 양의 문서를 한 번에 처리하고 분석, 요약, 생성하는 능력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으로부터 동시에 수조 원대의 투자를 유치한 것만 봐도 시장의 기대를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판에 가장 늦게 뛰어들었지만 가장 요란한 선수, 일론 머스크의 XAI입니다. XAI의 그록은 이름처럼 유머러스하고 약간은 반항적인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일론 머스크가 가진 또 다른 자산, 바로 소셜미디어 X, 구 트위터와의 연동입니다. X의 실시간 데이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먼저 날 것 그대로 올라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모델들이 2023년까지의 데이터로 학습했다면 그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X에서 쏟아지는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건 엄청난 차별점이죠. 또한 머스크는 최근 멤피스에 기가 팩토리 오브 컴퓨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건 역시 오픈 AI의 스타게이트에
맞불을 놓는 행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오픈 AI MS는 최고 성능과 오피스 생태계, 구글은 방대한 데이터와 플랫폼, 엔트로픽은 안전성과 전문 콘텐츠 생성, XAI는 실시간 데이터와 개성 있는 콘텐츠로 각자 다른 칼을 들고 싸우는 형국이네요. 그런데 이 거인들의 싸움에 균열을 내는 파괴자들도 등장했죠. 바로 개방성을 든 무게와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네, 메타의 전략은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성능 모델 라마를 사실상 공짜로 풀어버리는 오픈 웨이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공짜로 풀어버린다고요? 그럼 뭘로 돈을 벌죠?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오픈 AI나 구글이 비싼 API 사용료를 받는 프리미엄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고성능 AI 모델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처럼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메타의 기술류에서 새로운 콘텐츠 생성 서비스와 앱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워치앱 같은 자사의 플랫폼 위에서 거대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마치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풀어서 스마트폰 OS 시장을 장악한 것과 비슷한 전략이네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괴자, 동방의 용,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고요? 2024년 초 중국의 문샷 AI가 개발한 키미라는 모델이 일부 성능 평가에서 GPT-4를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AI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걸 스푸트닉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과거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의 충격과 같다는 거죠. 미국의 기술 독점이 깨질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군요. 더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챗봇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콘텐츠 생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코딩 능력을 보여준 키미 K2처럼 AI의 진짜 가치는 대화가 아닌 구체적인 창작물에 있다는 걸 먼저 간파한 거죠. 지프 AI 같은 기업들도 이런 실질적 AI 모델을 개발해 톡에 빠르게 성장하며 거대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정신없는 전쟁터네요. 거인들과 파괴자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습니다. 두글까님, 냉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객관적인 벤치마크 점수나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누가 가장 앞서 있나요? 여러 벤치마크를 종합해보면 순수 모델 성능에서는 여전히 오픈 AI의 최신 모델, GPT-4o 등과 엔트로픽의 클로드 3 오프스, 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1.5%가 최상위권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를 메타의 라마 3와 중국의 키미 같은 모델들이 바짝 추격하는 형세죠. 성능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군요. 하지만 비즈니스, 즉 돈 버는 능력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MS365라는 확실한 B2B 판매 채널을 가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연합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가장 빠르게 장악하며 앞서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코파일럿을 도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검색과 안드로이드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끝없이 빨아들이고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구글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가장 똑똑한 모델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에 가장 깊숙이 파고들어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일까님의 분석을 들어보니 특정 모델 하나에 올인하는 투자는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1년 전 최고였던 모델이 지금은 2, 3위로 밀려나는 게 이 시장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승자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인프라 ETF, 엔비디아, TSMC, 슈퍼마이크로 같은 기업들을 한 번에 담는 상품으로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플랫폼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입니다. 이들은 AI를 통해 기존의 막강한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죠. 셋째, 잠재적 게임 체인저. 애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AI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아이폰이라는 막강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진 만큼 언제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와일드카드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오늘 뒤에서 다룰 전략적 격전지들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비중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승자를 결정하게 될까요? 저희는 7개의 전략적 격전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격전지, 클라우드 vs 엣지, 즉 온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누구 이과님? 지금까지 AI는 대부분 엔비디아 GPU가 빽빽히 들어찬 거대한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에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자체에 AI를 심는 온디바이스 AI 또는 엣지 AI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이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장점은 뭔가요?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보안입니다. 데이터를 멀리 있는 서버까지 보낼 필요가 없으니 반응이 훨씬 빠르고 내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적죠.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성능의 한계가 있으니 클라우드의 거대한 AI만큼 똑똑하진 않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단한 작업은 온디바이스 AI가, 복잡한 작업은 클라우드 AI가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세가 될 겁니다. 이 둘을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겠죠? 두 번째 격전지, 하드웨어 넥서스. 결국 AI를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스마트폰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터치스크린 이후의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죠.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AI 글라스입니다. 안경을 쓰면 눈앞에 정보가 펼쳐지고 내가 보는 것을 AI가 바로 인식해서 설명해주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메타는 이미 레이벤과 손잡고 제품을 내놨고 오픈 AI와 애플도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 없이 음성, 시선, 손짓으로 AI와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다음 10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방형 vs 폐쇄형 생태계. 이거는 아까 메타 이야기에서 나왔죠? 네, 오픈 AI나 구글처럼 최고 성능의 모델을 독점하고 비싸게 파는 폐쇄형 전략과 메타처럼 모델을 개방해서 시장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개방형 전략의 대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폐쇄형이 돈을 벌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많은 개발자를 끌어모은 개방형 생태계가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격전지, 데이터의 벽. AI를 학습시킬 데이터가 곧 고갈될 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양질의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 대부분이 이미 LLM 학습에 사용됐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더 이상 똑똑해질 수 없죠. 이걸 데이터의 벽이라고 표현합니다. 해결책은 없나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합성 데이터, 즉 신세틱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AI가 직접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걸 다시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 합성 데이터의 품질과 효율성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AI 성능 발전의 한계를 돌파할 열쇠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전력 제약.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건 저희가 계속 다뤄왔죠? 네, GPT-4 같은 모델을 한 번 학습시키는 데 드는 전력량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몇 시간 동안 생산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앞으로 AI가 더 발전하고 널리 쓰일수록 전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결국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내는 에너지 효율적인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SMR 같은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규제의 관문.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연합, 즉 EU의 AI법, AI 액트가 대표적입니다. AI의 위험 등급을 나누고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떤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을 강조해온 엔스로픽 같은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드디어 일곱 번째 격전지, 인터페이스 최종장.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최종 진화 단계를 말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거쳐왔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성과 시각, 제스처가 결합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입니다. 안경을 쓰고 말로 명령하고 손짓으로 조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네요. 네,
더 이상 우리가 기계의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기계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대입니다. 이 가장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기술, 그리고 이를 담아낼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결국 AI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7개 격전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이네요. 그럼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대시보드를 보시죠.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졌죠. 첫째, 핵심은 인프라와 플랫폼. 특정 모델이나 서비스의 흥망에 흔들리지 않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가장 유효합니다. 둘째, 격전지를 주시하라. 오늘 분석한 7개 격전지, 특히 온디바이스 AI, AI 글래스, 합성 데이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이나 스타트업이 있다면 비록 작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험을 관리하라. 전력난, 규제, 데이터 저작권 소송 같은 문제들은 AI 산업 전체를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항상 뉴스를 체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되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대시보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I 두뇌 LLM을 둘러싼 거인들의 전쟁부터 승패를 가를 7개 격전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까지. 누구일까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AI 전쟁의 승패는 최고의 모델이 아닌 최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기술 자체의 우위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살게 만드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도 투자자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파도 앞에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섣부른 예측으로 한두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과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기업들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튼튼한 배를 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두뇌 전쟁의 결과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창작의 대전환 시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생성형 AI가 글, 그림, 음악,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런웨이, 미전이, 11랩스 같은 핫한 기업들부터 개인 투자자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주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디오라클 리서치 앤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